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려 하느냐. 자,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금 대체 가능하지만 투자 생각이 없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스티브 무누신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다소 긍정적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라냐면요, 이제 CNBC 스쿼크 박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문우신이 가치 저장소로서 비트코인은 금의 완벽한 대체품이 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다소 진화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고 하면서 디지털 통화는 고유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을 했다.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다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뭔 얘기냐? 자, 비트코인이 끝물이라는 또 하나의 지표, 구글 검색이 7개월 동안에 지금 최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뉴스에서, 아니 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저도 이걸 느낀다는 거죠. 뭘 느끼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 또한도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개미가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가격 검색이 최저를 기록을 했대요. 7개월 동안 있었던 것에. 얼마나 떨어졌느냐 보니까,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6월 비트코인 가격 검색이 100점 만점에서 25점 이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두 달 전에 86점에서 현격하게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가격 검색 최고치는 지난 2018년 1월에 기록했던 100이다. 뭐 얘기를 해서, 결론 지금 되게 낮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미 그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았겠죠. 그리고 다시는 가상자산 안 하겠다 하고 선 털고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은 게, 자, 이해합니다.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체 그럼 언제 투자를 하고 싶으냐는 거죠. 비트코인을 대체 언제 투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언제 구매해야지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냐는 거죠. 비트코인이, 네?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비싸다는 거죠. 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쌀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서 사면은 잘 샀다라고 확신을 하실 수가 있나요? 진짜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바닥에서 사겠다, 발바닥에서 사서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럴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대체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지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랬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말대로면은 숫자가 안 변하는 예금 적금밖에 없어요. 예금 적금 말고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건 없다니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신뢰하고 이렇게 돈을 넣고 하는 예금 적금이야말로 확실하게 돈을 잃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해 드려왔거든요, 다른 영상들에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세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는 안 보시더라고요. 왜? 지루하니까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클레이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거의 보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괴짜죠. 어떤 괴짜냐? 어, 전 솔직히 세상을 괴짜들이 돈을 많이 번다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 세상의 본질이 경제인데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을 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갔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가격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댓글에 어떤 게 있냐, 뭐 클레이튼이 아니라 뭐 말하기도 민망한 말로 뭐 클레이튼이 아니라 뭐 쓰레기다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욕을 하시기도 하고 뭐 블레임을 하시고 클레이튼을 뭘 믿냐, 뭐 카카오를 뭘 믿냐,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믿냐, 뭐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뭐 이렇게 내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런 온갖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느낀 게 항상 이래 왔구나. 때때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인간군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실 건가요?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그냥 손 털고 나가면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치고 뭐 굳게 먹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니까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물렸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인 노마드 씨, 뭐 잠시만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 코인 노마드 씨랑 정문희 씨랑 찰리 브라운 형님의 옛날 영상들이랑 최근 영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넓히시고 가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 영상을 안 보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다들 안 보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몇몇 분은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본다면은 저 그게 성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하도록 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다라는데, 어떤 얘기냐? 미국에서 자산 규모가 2위인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부 고객들이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해서 보도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한 소식통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많은 액수와 마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은행이 현재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만 비트코인 선물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뭐 현재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일부 고객들이. 그래서 한두 고객은 어쩌면 이미 거래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위해 CME 선물 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뭐 얘기를 하면서 코인데스크의 코멘트 요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응답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요?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는 여러 투자은행들이 고객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골드만삭스가 3년간 중단했던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부활 계획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주류 세력들은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세상에 뻗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털려나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스퀘어 이끄는 잭도시 비트코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거 최근 뉴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가 비트코인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돕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퀘어와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인 잭도시는
이날 트윗을 통해 승인이 필요 없고 탈중화된 금융 서비스를 용이하게 만드는 오픈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플랫폼의 핵심 초점은 비트코인이다. 잭 도시 CEO는 새 비즈니스의 명칭은 TBD다. 우리의 기존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과 같이 이것을 완전히 오픈해서 할 것이다. 오픈 로드맵, 오픈 개발, 오픈 소스 하면서 뭐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2021년 7월 16일자 기사. 비트코인 더 사세요. 페이팔 가상자산 구입 한도 5배나 올렸다. 그래서 15일 CNBC 방송에 따르면 페이팔은 가상자산 구입 한도를 주당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5배 올린다. 연간 구입 한도도 5만 달러 그것도 폐지했다. 그러면서 10월에 자사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구입을 허용한 페이팔은 이후 자사 모바일 결제 앱인 벤모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구매 기능을 추가했다. 1달러를 지불해야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소셜 피드를 통해 친구들과 가상자산 구매를 공유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당시 가상자산 주류 편입을 이끈 조치로 평가가 됐는데 이번에 가상자산 구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주목이 된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또 그리고 렉이 좀 걸리네요. 자,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 비트코인 세금 납부 허용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테네시주 스콧 콩거 시장은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테네시주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인 잭슨시는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금요일 스콧 콩거 시장이 발표했다. 다른 트윗에서 이 레이저 눈을 가진 정치인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만 한가? 우리는 연방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2년 동안 6.3%, 내 일생에서 172% 매년 우리는 달러 가치를 하락하는 걸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제 CNBC 사라 아이젠과 최근 인터뷰에서 몇 개월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밝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런 잭슨시에서 저는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다.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스타벅스가 모으고 있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잠재적으로 계속 하락하는데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는 그런 곳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왜 받을까요? 이거 가격이 계속 0으로 수렴할 것 같으면 이거 받아서 뭐 하냐는 거죠. 그리고 웃긴 거는 이 손절친 사람들조차도 뭐라냐면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다시 오를 때 사겠다 이러거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타지도 못해요. 다시 오를 때 개미들 태우고 올리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을 차트를 다시 보시면 되잖아요. 상승이 있을 때 개미들이 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막 이끌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올라가겠네 싶어서 사면은 다시 조정장이 와서 손절치게 만들고, 다시 개미가 손절치고 나면은 다시 가격을 올려가지고 다시 개미가 타게 만들고 다시 손절치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불친절한 시장이에요. 개미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스트롱 핸드,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불리는 그런 손절을 치지 않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버티는 그런 분들처럼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한번 우리가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과거에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제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주식 투자하면은 돈 말아 먹는다고 그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제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도 얘기 못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실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진짜 위험한 일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가요? 다들 투자한다 투자한다 날리고 다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투자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비트코인 투자야말로 지금 가장 위험하고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끝물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여러분들을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인가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본인이 어떤 가상자산의 미래의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본인의 그릇것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절대 감당 못 합니다. 왜? 시장은 항상 개미를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셔야지 퍼드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려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움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